예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8월 28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말씀드린 내용부터 좀 이제 점검을 어제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연결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. 우선 말씀드렸죠. 미국이 뭐 요즘 어쩔 수 없습니다. 요즘 뭐 너는 한국 주식 본다면서 맨날 미국 타령이냐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뭐 미국이 만들어낸 이슈가 전 세계를 뭐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만 한국장을 봐봐야 의미가 없습니다. 뭐 아무튼 어제 미국 말씀드린 게 어제죠. 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.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 뭐 다행히 폭락하진 않았고 일단은 어제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줬어야지 되는데 S&P입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뭐 보시면 어제 일단 밀렸어요. 이 요즘 상황이 어떻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 딱 적합할 것 같아요. 반등말이 없다. 반등이 나올랑 말랑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반등할 만한 재료가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요. 이게 모든 타이밍이 있습니다. 반등말이 없다, 반등말이 없다 하고 있는데 결국 제 시간 안에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저점을 한번 더 붕괴시키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요. 지금 현재 S&P 같은 경우는 어제 음봉이 나와서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해졌습니다. 어, 지금까지 해서 사실 어제 이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, 뭐, 구체적으로 수치는 뭐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딱 얘기는 못하겠지만 대충 얘기해서 뭐 아마 2830대, 2820대 S&P 500 기준으로 여기 정도가 어느 정도의 좀 튼튼한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어제 음봉이 나와줌으로 인해서 사실 이 튼튼한 지지력이 이게 과연 튼튼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하는 뭐 지금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. 한국도 똑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에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일단은 보시다시피 미국이 비리비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등할 만한 어떠한 그 이슈는 없죠. 그죠? 반등을 할 수가 없어요. 미국이 안 올라오는 이상. 우리나라 뭐 기술적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지금 그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선물 이 코스피 200 선물이죠. 코스피 200 선물인데 이거는 뭐 거의 뭐 죽으러 가는 모습하고 비슷한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물론 다행히도 기사회생 할 수도 있죠. 물론 기사회생 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은 S&P가 2820이나 2830대를 지키듯이 선물이 뭐 251대를 뭐 어떤 좀 지지선으로 삼고 있는 거하고 여기 보면 차트가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거 좀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. S&P는 하락할 때, 그러니까 S&P는 하락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던 증시고, 코스피는 이미 역배열의 증시이기 때문에 반등이 올라올 거면은 빡시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쨌든 반등이 너무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. 그리고 제가 계속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 선물 차트를 몇 년치를 돌려보세요. V자형 반등한 예시가 있는지. V자형 반등했던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아마 거의 못 찾으실 거예요. 뭐 찾아봐야 한두 건 나오거나 뭐 그 정도지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 어제도 갭상승하면 안 되는데 갭상승 해가지고 그렇고 어제는 사실 제일 좋은 게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저점에 대한 지지력은 개뿔이 무슨 그죠? 장중에 이렇게 오르는 거는 마치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매도를 치면 얼마 못 먹으니까 조금 띄워서 저 높이서 패대기 쳐서 많이 먹어야겠다.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. 뭔지 아시겠죠? 무슨 말인지. 그러니까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. 지금 그런 느낌으로 오르는 겁니다. 이게 오르더라도 앞으로 많이 오르기 위해서 올라야지 이게 아니고 어, 조금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더 하락 많이 시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올리는 거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어쨌든 모양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진 못해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정말 반등 마려운 그런 상황입니다. 반등 마려운 상황이에요. 뭐 거의 다 와간다는 느낌적인 느낌만 뭐 가득하고, 코스닥 시장 뭐 며칠 전에 사이드카도 나오고,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 2018년 1월 달에 상승 하도 많이 올라서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나서 시세가 끝났죠. 장기적인 추세가 꺾여 버렸는데, 사실상 이번에는 뭐 투매도 제법 많이 나온 것 같고, 신용 물량 이런 것도 제법 많이 털린 것 같고, 어디를 돌아봐도 악재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런 자리가 좀 어쨌든 바닥이 뭐 거의 다 와가지 않느냐라는 추측만 들 뿐이지, 근데 어쨌든 반등의 실마리가 한 개도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게 사실 객관적인 거예요.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느낌적인 느낌만 갖고 계속 주식 살 때입니다, 강하게 반등합니다,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또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. 솔직히 뭐 눈앞에 보이는 대로 주식 끌어올리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어요, 아직까지는. 어제 저녁에 특히 이제 그 시장 미국장에 찬물을 끼얹은 게 뭐냐면은 이거죠. 10년물하고 2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대놓고 좀 제법 많이 역전됐습니다. 어, 저번까지는 솔직히 좀 다행이었어요. 왜냐면은 2년물, 10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 봐야 뭐 미국 장중에 잠깐 분봉상으로 잠깐 역전됐다가 다시 돌아오고, 잠깐 역전됐다 돌아오고, 이 정도였어요. 종가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 봐야 뭐 1bp 뭐 이 정도 역전되고 말았는데, 지금 보시면 이제 눈에 띄게 앞자리가 바뀌었죠.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. 1.4, 1.5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. 제법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좀 많이 됐습니다. 이렇다는 얘기는 뭡니까?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. 아직까지 불안하다는 얘기고, 결과적으로 이런 일 없었을 수도 있어요. 만약 이번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 완화적인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은데, 우리는 경기를 확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뭐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, 이 뭐 한겨울이라 추워 죽겠는데 미지근한 물, 우리는 온수를 기대했는데 미지근한 물 틀어놔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? 더 얼어붙죠. 예. 기대가 이렇게 컸었는데 그 기대에 많이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얼어버리는 겁니다. 약간 좀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뭐 이 기회에 그 채권 투자자들은, 뭐 이제 9월 FOMC까지 한 달 남은 기간에 마지막으로 뽕을 뽑아 먹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금리 쪽에 관련된 이 슈팅들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. 아무튼 뭐 그렇고요. 오늘 아무튼 시장 빠진 이유는 이거, 뭐 그 외에 딱히 어떤 뉴스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은, 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, 이틀 전에 미국이 급등했던 이유, 미국이 올랐던 이유는 중국이 전화했다라는 소식으로 올라지 않습니까? 그죠? 또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무역 협상 진행하자, 이런 전화를 했다는 얘기 때문에 올랐었는데, 어제 보시면은 또 중국에서 이런 얘기, 트럼프와 통화한 적 없다, 장기전 대비 주문했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만약에 진짜 통화하고 이랬으면은 위안화가 이러지 않았겠죠. 근데 지금 보시면 위안화가,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위안화라 갖고 제가 이 느낌이 잘 안 오는데, 이게 아마 우리나라 원화로 생각했으면요,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1200원 넘어선, 1200원이 아니고 한 1400원, 1500원 선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7.1위안이네요. 그죠?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 모든 뭐 금리와 관련된 불안정성이고, 뭐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만들어낸 금리와 관련된 불안정성, 미중 무역 분쟁, 모든 이슈가 사실 이 위안화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. 사실 요게 이제 전 세계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. 위안화 환율이. 근데 지금 얘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어떤 갈등의 증폭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, 뭐 문제 해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. 아무튼 뭔가 해결이 돼야 되긴 돼야 됩니다. 뭐 그래서 위안화가 빨리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6대를 봐야 시장이 안정이 되죠.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. 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을
그 하락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하락시키면은 얼마 안 떨어지니까 저기 위에까지 올려서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뭐 그래서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만은 뭐 어쨌든 제 희망일 뿐이죠. 예, 제 희망일 뿐입니다. 그런 얘기는. 예,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. 조금 좀 희망적인 뉴스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 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도 미국 민주당도 누가 되든지 간에 빨리 이게 후보가 좀 정해져야, 물론 아직 후보가 정할 때가 안 됐는데 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보여야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거기에 좀 대응을 할 텐데 어쨌든 아직 민주당에선 후보도 안 정해졌죠. 샌더스하고 워런이 좀 유력한 모양이네요. 요즘 N고가, 그리고 그 N고가 난리가 났죠, 그죠? N고 이제 슬슬 시장 참가자들은 어쨌든 달러 약세를 준비하고 있다, 뭐 그런 거죠. N고로 가긴 갈 겁니다. N고로. 그래서 일본 수출업체들, 일본 경제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일단 N이 고로 진행이 되고 있는, N이 막 떨어지고 있는, N고로 진행돼서 엔화가 막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뭐다? 그 순간에는 주식이라든가 어떤 자산시장은 강세를 보인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. 오늘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뉴스는 여기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. 이거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. 네, 대부분 뭐 내용들이 맨날 거기서 거기입니다. 참고로 오늘은 일본이 백색 국가, 뭐 한국에서 한국 빼는 뭐 2차 경제 보복, 하여튼 뭐 그거 하는 날이죠. 근데 보시다시피 시장 반응은 별달리 없습니다. 이미 다 선반영된 이슈라 별다른 거 없고. 아무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요. 그 일단은 호재라고 하긴 좀 뭐하고, 일단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, 뭐 트럼프가 북한 철도를 콕 집어서 언급했다, 이런 얘기로 어제 사실 테마주들 좀 움직였습니다. 뭐 대아티아이니 뭐 대오에이니 하여튼 옛날 하여튼 그 중에 하나는 거래 정지도 되고 그랬는데, 제가 그런 매매를 잘 안 해갖고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 철도주가 좀 움직이긴 했어요. 물론 이래봐야 이미 작년 5월에 폭등을 했던 그 남북 경협주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세는 뭐 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상한가 안 가죠. 트럼프가 철도 얘기를 했는데도 안 갑니다. 안 움직이긴 안 움직이지만 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역대 대통령들이 펀드 가입을 한 이후에 증시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어떤 블로그에 있는 글인데요. 지금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. 좀 저도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좀 양심이 있으면 코스닥 벤처펀드 이런 쪽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돈을 집어넣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죠? 이거 어디까지나 국민들과의 소통과 뭐 시장 안정성, 지금이 저점이야, 나 대통령인데 내가 한국 증시 믿고 주식 산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. 이건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어떤 그런 사인을 준다고 할까?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떤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워렌 버핏이 무슨 주식을 산다고 하면 그 주식 오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조지 소로스가 뭐 풋옵션에 베팅했다고 하면 S&P가 빠지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는 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자리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근데 좀 약해요. 솔직히 좀 이걸로 반등을 주긴 좀 약하다는 생각은 들고요. 아무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 블로그 내용 좀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펀드 했을 때 1년 6개월에 100% 나왔고, 노무현 대통령이 주식형 펀드 가입했을 때 2007년까지 강세장에서 대세상승 먹었고, 이명박 대통령이 인덱스 투자했을 때 11년까지 강세장에서 대세상승 먹었다.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지금 주식이 1년 반 가까이 조정받은 이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형 펀드를 샀습니다. 뭐 물론 이거 이제 뭐 물론 대통령이 샀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, 그죠? 어디까지나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런
그 짜투리들 이런 거를 가지고 퍼즐을 맞춰 보세요. 이렇게 해서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. 뭐 정부 금융감독원 뭐 이런 데서 공매도를 뭐 제한한다는 언급을 한다든가, 뭐 아니면은 뭐 제약바이오 뭐 첨단 바이오법이 통과가 됐다든가,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증시 부양책들이 있죠. 뭐 부동산을 조져서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그 주식시장으로 몰려오게 만든다든가, 대통령이 뭐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든가, 이런 내용들,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실마리를 끼워가면서 이 지금 시장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좀 알아가시라는 겁니다. 대충 이러이러한 때 주식이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러이러한 조치들이 나왔고 그게 어떻게 반응을 해서 시장이 어떻게 됐었지,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 데이터를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좀 많이 늦었죠. 많이 늦었어요. 필승코리아? 가입한 펀드 이름은 주식형 펀드 필승코리아랍니다. 좀 그 코스닥 펀드나 좀 가입하지, 뭐 보나마나 삼성전자 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안 봤지만은, 아무튼 뭐 지금이라도 뭐 다행이고요. 뭐 이런 짓이라도 해줘서 뭐 다행이고. 아무튼 오늘 주식시장, 오늘 우리나라 시장 뭐 별로 그렇게 좋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뭐 좀 그죠? 주변 이슈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반등 마렵다라는 표현을 좀 써줬고요. 기다리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. 예. 또 오늘 저녁 미국이나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. 그죠? 오늘 중요한 건 미국이 올라야 될 자리에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연속으로 미국이 하락한다면은 진짜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노트 하시면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좀 길게 떠들었는데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